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위기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소문이 아닌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8일 여야 대표회동은 협치 악수만 남기고 아무것도 성과 없이 끝났다. 겨우 민생경제협의체 하나 합의에 그쳤을 뿐이고, 뭐 특검이라든가 사후 리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금 내란 재판분이 뭐 하여튼간에 또 악법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협점도 또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대통령 쇼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장동혁 대표가 장단을 맞춰주지 않았다는 거죠. 쇼도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공하게 아무것도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면 국회에서는 말이죠, 노란봉투법 문제, 근로시간제 개편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문제, 이런 민생 악법들이 쏟아지면서 국민 체감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거 악법 아닙니까? 근로시간도 그렇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이런 거 자꾸 악법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 친문 갈등, 그리고 조국과 정책 내 충돌, 이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논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 또 사법 독립권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권의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농수산물 개방, 또 방위비, 또 통상 압박, 이런 것들 외부 침격, 다시 말하면 트럼프 리스크, 이것이 또 한국의 애교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생 악법, 또 내부 균열, 사법 리스크, 트럼프 변수라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재명의 내격 위기설입니다. 민생 악법, 내부 균열, 사법 리스크, 트럼프 변수, 이 네 가지가 이재명 정권을 흔드는 네 가지 변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만났죠.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고 야당의 단독 회동 요구까지 수용했는데도 결과는 민생경제협의체 그거 하나 만드는 거, 그거에 그치고 말았다. 특검과 특별재판부 같은 핵심 현안은 언급만 있었을 뿐이다. 장동혁 대표가 당내 중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지만 사실 중진들은 참석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과 없는 회동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쇼에 이거 들러리만 쓴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할 말을 했다, 잘 가서 말을 했다, 또 이런 쪽의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별로 만나서 성과는 없다는 건 분명하죠. 여권도 비슷한 상황인데 협치의 모양새는 생겼지만 정권의 공허함을 드러냈고, 정권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대체가 당에서 하는 거지. 이재명이가 만나가지고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없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소식통의 밝은 한 평론가는 회담에 응했지만 성과를 못 챙긴 야당은 손해를 본 거고, 모양새를 챙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허함만을 남겼다. 그래서 이런 회동은 오히려 정권의 취약성만 드러냈다. 결국 이재명이 취약하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줄 선물이 없다는 거, 이걸 드러낸 거고 대통령실의 조급함만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손해다. 뭐 장동혁이가 뭐 크게 얻어온 건 없지만 가가지고 뭐 크게 손해본 건 없지 않냐. 물론 한쪽에서는 뭐하러 들러리를 쓰냐, 아예 저 위기에 처한 이재명, 지가 힘들어가지고서, 지가 어려워가지고서 지금 손 내민 건데 뭐하러 손 잡아주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장동혁으로서는 또 협치 안 한다는 그런 어떤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피해가면서도 결국 공을 갖다가 이재명한테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4중 위기설인데요. 자, 지금 이재명이가 뭐 잘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불법 파업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경영계가 지금 사실상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특히 유럽 기업, 미국 기업 나갈 가능성이 많고, 하여튼 노란봉투법 이것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경제계가 지금 총 비상이 걸렸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이가. 그래서 원래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선택 근로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로 형태를 바꾼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다 비용하고 연관되는 것이어서 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그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서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균열되고 있다는 거죠. 친명 대 친문으로. 이게 바로 친명 대 친문으로 균열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지금 가장 큰 지금 이재명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명인 곽상원이가
친문인 누구를, 정청래를, 그리고 김어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친명 대 친문의 싸움이 지금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친문 중에서는 사실 정청래도 친문이고 조국도 친문이지만 정청래하고 조국이 또 싸우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차 친명 대 친문, 또 그 안에서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저 여권도 분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분당제를 해가지고 망했듯이 결과적으로 저 여권도 지금 뭐 정청래, 그 다음에 조국 또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 정청래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방선거를 갖다가 말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리스크하고 조급한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어떤 정권의 조급함, 이런 것도 문제라는 건데, 특별재판부 이거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후 리스크로 작동할 거라는 거죠.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결국은 지금 내란 재판부를 못 믿기 때문인데, 이게 유죄 날 것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무죄 날 것 같으니까 지금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밀어붙이다가는 민주당이,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커다란 것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자기들이 뭐 의석만 많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를 갖다가 완전히 빡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권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변수,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 300명 이상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체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금방 뭐 온다 그러더니 그것도 거짓말 사기친 거죠. 정부가 사기친 거고, 금방 올지 그 여부도 불명하고, 또 일부는 잦은 그 출국 형식으로 그렇게 또 추방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일부는 결국은 구치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또 감옥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또 이재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액션을 보면은 결코 이재명에게 지금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하나의 이재명한테는 큰 변수가 되고, 하나의 지금 이재명 정권한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겹의 위기가 있다. 네 겹의 위기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은 1중, 2중, 3중, 4중 그렇게 위기에 지금 휘말렸고,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오래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벌써 섣부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반도 취약하다. 뭐 정통성이 취약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이 기반도 취약하다. 사실은 말이죠. 민주당도 들어가 보면 친문 대 친명 그 갈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문이 드디어 또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친명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그러다 보면 친명과 친문이 내전이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종식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지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네 겹 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민생과 악법 이런 법안들이 민생악법 이런 법안들이 국민 체감 위기로 확산되고 있고요. 친명과 친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조국과 정청래가 또 충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도 갈등할 뿐만 아니라 친문 중에서도 조국과 또 정청래가 충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는 이거 조급함을 드러낸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이재명 정권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또 트럼프 변수,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하는 압박,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종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권은 사중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